제가 이제 첫 번째 올린 영상에서 보면은 스타트업이 세 번째 창업한 회사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스타트업을 창업하기 전에 했던 회사는 무엇이냐? 그거는 두 번 다 물류 회사였습니다. 첫 번째 이제 동업을 했던 거는 동업을 하는 친구가 이커머스 쪽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커머스를 겪어보니 물류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물류 회사에 꽤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고, 이걸 물류를 그냥 내재화 시키고 싶기도 한데, 이걸 내재화 하자니 뭐 물류에 대한 경험도 없고 걱정도 되고 투자할 것도 많을 것 같고, 또 그걸 맡아서 할 사람도 필요하고, 물류 때문에 고민이 많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물류에 대해서 조금 회사 다니면서 물류 쪽으로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물류를 맡을 테니 너는 이커머스를 하고 그렇게 같이 사업을 해볼까 하는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게 현실화가 됐어요. 저도 이제 직장 다니면서 살짝 경험한 건 있었지만, 뭐 전체적으로 물류의 어떤 메커니즘이나 산업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어요. 하나하나 이제 맨땅에 헤딩하면서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익혀가면서 그렇게 물류 회사를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여차여차해서 그거는, 그 동업은 실패가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와 헤어진 다음에 따로 나와서 물류 전문 회사를 만들었어요. 물류라고 하면은 분야도 다양하고 넓고 단계마다 역할 분담도 되게 세분화되어 있고, 그냥 물류라고 하면은 막연할 것 같아요. 제가 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커머스 3자 물류라는 걸 했어요. 이커머스 3자 물류라는 거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은 물건이 배송을 해서 오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뭐 이 컵을 주문을 했다, 그러면은 이 컵을 판매하는 사람이 택배 포장을 해서 보내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절반 정도는 그런데, 절반 정도는 외주를 주거든요. 이 컵을 판매하는 회사는 상품을 뭐 제작하거나 소싱해서 광고하고 홍보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올리고 고객이 주문하고, 그 주문한 정보를 물류 회사로 보내요. 그러면은 물류 회사에는 이 컵을 이렇게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온 대로 택배 포장을 해서 발송을 해주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어떤 상품이든지 간에 부피를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 모든 이런 온라인에 판매하는 회사가 창고를 하나씩 다 갖고 있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대형 창고에다가 그거를 보관해 달라라는 걸 위탁을 하기도 하고,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보관하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 어디로 출고해 달라, 어디로 발송해 달라라는 업무까지 이제 위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소위 3자 물류라고 하고, 뭐 요즘에는 풀필먼트라고도 하는데, 그냥 이제 편하게 3자 물류라고 할게요. 3자 물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판매하는 게 수영복이다, 아니면은 물놀이 제품이다. 그거는 이제 여름에 집중적으로 팔린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름에는 많이 판매될 걸 대비해서 봄에 막 물량을 확보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을 준비해 놓죠. 그러려면은 이제 창고도 넓은 창고가 필요하고, 근데 그게 이제 여름에 쫙 판매가 되고 나면 가을, 겨울은 좀 비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고량도 확 줄어들고 발송 횟수도 이제 확실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만약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물류를 운영한다라면은 여름에 운영할 수 있는 규모의 창고를 확보하고, 그리고 인력을 세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겨울이 돼서 비수기가 되면은 창고가 이제 빈 공간이 남아 돌게 되고, 또 인력도 남게 되고, 어떻게 보면 유연하게 운영하기가 어렵죠. 근데 3자 물류에 위탁을 하면은 보관된 수량만큼 혹은 면적만큼만 돈을 내기 때문에 여름에는 좀 돈을 많이 내고, 그리고 발송 횟수에 따라서 또 돈을 내기 때문에 뭐 그때그때 우리가 인력을 충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이 나가면 많은 비용을 내고 적게 나갈 때는 조금만 지불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 이게 유연하게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물류창고 입장에서는 여러 고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객은 여름이 성수기이고 어떤 고객은 겨울이 성수기이고 어떤 고객은 선물 세트 같은 것들이 많아서 추석이나 설날 이런 명절에 성수기고 평상시에는 비수기고 어린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린이날 성수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1년 스케줄로 보면은 어떤 평균으로 수렴하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물류창고에서는 항시적인 인원을 운영을 해도 여러 업체에서 상호 보완하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물류회사는 택배를 5,000건 보내는 업체, 10,000건 보내는 업체, 100건 보내는 업체 이런 업체들을 다 모아가지고 수량을 맞추기 때문에 택배 단가도 많이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택배비를 저렴하게 운영하는 걸로 또 마진을 남길 수가 있고 100개, 200개 보내는 업체 입장에서도 개별적으로 택배 계약을 하려면 엄청 복잡하고 단가도 비싸고 대행 물류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거의 내가 계약하는 택배비 수준으로 작업비까지 다 커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비용적으로도 이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커머스 3자 물류는 한 10년 전부터 엄청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훨씬 더 오래된 사업 분야이긴 한데 그게 이제 이커머스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점점 더 그 수요가 늘어나고 또 그런 물류 회사들도 엄청나게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이제 한 7년 전 정도. 그래서 이제 제가 물류 회사를 하면서도 그때도 이제 막 경쟁이 치열해지고 저희도 막 단가 싸움도 하고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영업해 나가고 늘려 나가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삼자 물류 회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뭐 단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정확하게 재고 관리를 하고 정확하게 배송을 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 업무를 마치고 이런 것들을 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거고 그러니까 고객이라고 하면은 이커머스 판매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한 100건 정도 나가는 업체가 온라인 이벤트를 했다라든가 갑자기 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출고량이. 그러니까 하루에 100개 나가던 게 막 5,000건 막 이렇게 나가기도 해요. 그렇게 물량이 늘어나도 물류회사에서 잘 소화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물류회사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경쟁력을 결국에 높이게 하기 위해서는 뭐 성실한 직원도 필요하고 어떤 운영하는 노하우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산 시스템이에요. 상품을 위탁하고 요청대로 출고가 잘 처리되고 하는 것들을 판매자와 물류창고가 정확한 데이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물류창고에 몇억 원어치의 물건을 그냥 맡겨놓고 있는 거예요. 사무실은 서울에 있고 물류창고는 저기 뭐 경기도 광주나 이천이나 막 이런 데 있는데 그거를 매일 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CCTV를 계속 보고 있을 수도 없고 물건이 잘 있는지 원하는 대로 출고 작업은 잘 되는지 입고 작업은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입고되고 출고되는 사진이나 뭐 영상을 받아볼 수도 없는 거고 매번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입고되면 입고가 잘 됐나 보다 출고되면 출고가 잘 됐나 보다 라는 것들을 그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7년 전에 물류회사를 하려고 할 때 전산 시스템은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알아봤는데 시중에 이제 기성품이 없어요. 프로그래머한테 의뢰해서 자체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거 뭐 ERP나 전산 시스템 개발하는 회사한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서 이렇게 하거나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 보수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뭐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저는 그래도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를 한 명 구해서 개발을 했죠. 저희 창고에서만 사용하는 자체적인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걸 이용해서 출고 작업도 하고 재고 관리도 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고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 전산 시스템이 있어서 굉장히 신뢰가 간다. 이용하기 편리하다. 항상 실시간으로 데이터 확인할 수 있어서 좋다. 이런 반응들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시절 7년 전 그 시절만 하더라도 아직도 많은 물류창고들이 그냥 엑셀로 관리하고 하루 일과 끝나면은 재고장 엑셀로 정리해서 보내주고 주문 취소해 주세요 뭐 이거 발송 보류해 주세요 막 이런 것도 일일이 뭐 카톡으로 전화로 막 문자로 보내고 굉장히 원시적인 형태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재고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맨날 세는 거야, 그거를. 창고에서. 셋바레트가 있고, 박스는 몇 개가 있고, 낱개로 몇 개가 있고,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어차피 다른 업체들도 전산 시스템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라면은, 우리 전산 시스템을 다른 업체한테 줄 수 있다라면은, 그 업체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의 독특한 경쟁력이고, 그 전산 시스템을 뭐 그냥 거저 줄 수는 없잖아요. 돈을 주고 판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쟁 상대를, 경쟁 업체를 더 좋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물류센터는 물류센터고, 이 전산 시스템만 이커머스 하는 업체와 물류창고에 공급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해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스타트업의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전산 시스템을 개발했던 프로그래머와 저와, 그리고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그 UI 개발자와 이렇게 세 명이서 처음 창업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바로 창업을 한 건 아니고요. 전산 시스템을 외부에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개발을 하자. 그때 당시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던 전산 시스템은 접근성이 쉽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뭐 서버 세팅하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저만 사용하려고 처음에 개발한 거기 때문에 뭔가 불특정 다수가 이렇게 접속하고 하는 거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까지 하려면 이제 개발이 너무 많이 거대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제가 실제로 물류 창고를 하면서 전산을 운영해 봤던 그 경험, 그리고 우리 전산이 갖고 있는 문제점, 더 추가됐으면 하는 기능들, 뭐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새로 기획을 해서 이제 새로 개발을 하자. 그렇게 이제 세 명이 의기투합을 했고요. 단 만에 하나 개발이 잘 안 되더라도, 개발이 잘 안 된 거는 그냥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면 되니까 그거를 만약에 이제 외부에 판매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면 되니까 라는 마인드로 그냥 편하게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시중에 팔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면은 내 창업자들한테는 적어도 인건비라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죠.